안녕하십니까, 난곡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이제 확연하게 가을이 느껴지시죠? 네, 귀뚜라미 소리도 많이 울리고 찌르라미 소리도 많이 울리고 풀벌레 소리가 이제 확실히 가을에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은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어떤 분에 의해서는 목선이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약간 은유법처럼 얘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섬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섬은 사방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우뚝히 솟아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우두키 사방이 물이 있는 이 섬에 갇혀 있는 이 섬에 모든 이들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섬 멀리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하다가 보면은 대륙을 만나게 됩니다. 섬에서 이 바다를 건너서 대륙에 가야지만이 그 대륙에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함이 지속이 되는 그것이 대륙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린 반드시 삶이라는 이 바다의 여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사님은 배를 만드십니다. 섬에서 나무를 잘라서 조건에 의해서 물질이라는 걸로 배를 만드셔서 배 위에 어두운 바다를 향해 할 빛을 다루십니다. 그 빛은 법이라는 것으로 빛을 달고 물질이라는 걸로 배를 만들어서 이 섬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저 대륙이라는 영원한 세상에 끊임없이 실어 날라야 합니다. 그런데 처한 사람들을 배를 만들어서 목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태우고 그 배를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보면 태풍도 만나고 비도 만납니다. 여러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선의 나무를 뜯어내어서 자기 혼자만 그 비를 맞지 않겠다고 그 나무를 자기 혼자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는 침몰합니다. 어두운 바다 가운데 가다가 배가 침몰을 해도 죽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노천 회장님과 저는 그 바다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영혼들은 바다에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그 배에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배를 타고 비도 맞고 태풍도 맞고 굶주린 사람이 있어서 먹을 것도 줍니다. 본인이 드실 것을 다 나누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어두운 바다에 배를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도록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 안에서 자기들 안에서 많은 번뇌를 집니다. 과연 저 끝에 불멸의 세상이 존재할까? 나는 다시 이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있는 배 안에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어두운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선사님께서는 나를 믿고 가자고 하십니다. 아무도 선사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사람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자기 혼자 살 것이라고. 또 어떤 이는 바닷속에서 허둥거리는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바다 물속에 있는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면 그 사람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을 다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저 사람들을 같이 손을 끌어당기고 싶습니다. 해서 같이 건져줍니다. 많은 희노애락과 많은 힘든 가운데 우리는 바다라는 것을 향해를 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분명하게 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저 바다 끝에 불멸의 세상으로 가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힘을 내주신다면 우리들이 가는 길은 그리 어두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 배 안에서 반란도 일어나고 그 배를 부시기도 하고 자기만 살 것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함께 저 불멸의 세상으로 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천교육원의 공부입니다. 홍익방장이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그 불 위에서 이 목선 위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손을 내밀어서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홍익방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장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몰고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만한 죄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모릅니다. 내가 사람을 던졌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배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실 때 자기 혼자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은유법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한 이야기의 스토리 같지만 사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저 배가 가라앉고 부서져도 선사님하고 저는 절대로 저 이 바다 깊고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선사님도 저도 오로지 여러분들을 그 배에 태워서 무사히 저기 불멸의 세상에 모시고 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또 많이 힘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정말 배고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저 배 끝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먹을 걸 싸우시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그걸 나눠서 같이 가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힘들이 모여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요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공부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 혜주님도 PT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도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한 13강 정도 찍었더라고요. 새로 시작해서. 그동안에 저도 나름대로 뭐 참 쉽게 잘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못 깨달을까? 이 정도만 하면 깨닫고도 남음이 없는 과정인데 도대체 왜 못 깨달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은 저 또한 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러는 나는 왜 못 깨달았을까?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입장을 바꿔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들의 우리가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을 구하려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봐야지 그 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제 지나온 시간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우리들이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게으름입니다. 생각과 사고의 게으름, 몸의 게으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패턴 속에서도 이미 존재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패턴과 방식이 이미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어서 그것이 우리한테 이미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일 집에서 그 시간을 30분, 1시간 아니면 걸을 곳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계속 그 업무 처리를 하진 않거든요. 계속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삶 속에 이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사고하는 습관과 생각의 습관이 이미 망상 속에서 되는 시스템으로 흘러가 버려서 고정화되었더라는 거. 이것이 깨닫지 못하는 방법을 다 알면서도 되지 못하는 그 문제인 듯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이차를 마실 때 제가 아는 어떤 그 지도자분이 저한테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헬스 할 때 트레이너하고 처음에 헬스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습관화돼 버리고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트레이너가 없이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스킬이 생기는 데까지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차를 마실 때 100일 동안 마셔봐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00일 동안 보이차를 마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습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보이차와 함께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이 보이차와 함께하는 습관이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몸이 나빠지고 이러면 이 100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힘들지만 이 100일 동안의 시간은 굴곡을 타고 가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은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이 과정, 삶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보이차를 만나서 굉장히 좋아지는 순간도 있지만 굉장히 다운되는 순간, 이 과정 속으로 100일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안 돼서 100일 동안만이라도 보이차를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보이차를 선택을 하세요. 근데 이 자기한테 맞는 보이차를 선택을 하시는 거는 우리 교육할 때 쓰는 이 보이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보이차 한 편을 여러분들이 구하셔가지고, 사실 저도 그렇게 늘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도 본인의 몸과 마음을 다루겠다라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이차를 자기가 선택을 잘 못하겠다 하시면 우리 여기 내부 지도자분들도 계시고 또 보이차를 오랫동안 다룬 우리 수경방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체질에 어떤 보이차가 좋겠습니까 하고 그 보이차를 선택하셔가지고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이 유튜브를 보시는, 아니면 각각의 방장님들은 자기 본인의 사랑방에서 모르겠으면 물어봐서, 수경방장도 계시고 그 외에 또 오랫동안 보이차를 다룬 방장님들한테 질문을 해서 보이차, 본인의 사랑방에 있는 보이차를 통해서 100일 동안 약처럼 드셔보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100일 동안을 여러분 저랑 나눴던 이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를 자기 나름대로 하셔서 같이 공부와 차와 더불어서 100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 마음의 근육과 그 다음에 보이차를 통해서 100일 동안 받아들이는 이 습관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스스로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 게으름, 그 근육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걸을 때, 여러분들이 일할 때, 운전할 때, 나무 팰 때, 부엌에서 밥할 때 그 순간에 놓치지 말고 공부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못하냐면 습관이 애초부터 10분조차도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0분으로 못 넘어가고 그것이 1시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탄탄한 근육을 키워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습관이, 이 삶에 안주하는 습관이 이미 너무 편해지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 안주하는 삶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철학과 미래와 자기 가치관, 저 불멸의 세상으로 가자고 배까진 탔습니다. 그거는 정말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저 바다에 완전히 묶여있는 그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섬에서 죽는 줄 알고 있고, 그 100년이라는 섬이 100년이면 가라앉아 버리는 그 섬에 모든 삶을 맡긴 채 그냥 거기에서 웃으면서 때도 닦지도 않고 원시인처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삶이 아니야, 이건 원시인의 삶이야 하면서 스스로 배를 타시는 데까지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배를 타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명예와 돈과 여러분들이 배움과 이 모든 거를 뛰어넘는 그 대단한 능력을 저는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노천 교육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저 그 불멸의 세상 끝까지 가는 그 길에 수많은 배들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천 교육원만이 가능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었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곳곳에서도 그런 배들은 저는 있을 거라고 가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가 여러분들이 이까지 오셨던,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한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은 문명인입니다. 진정한 이 의식이 껴있는 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습관이 안주하는 습관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 섬에서 살던 그 습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도전한다라는 거, 이것이 아직 쉽지가 않은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안주하는 여러분들을 조금 채찍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꿈도
여러분들이 사명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꿈, 여러분들이 나고 인생의 자기만의 철학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안 생겼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겸손하려고 하지 못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도 습관화된 여러분들의 마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은 자기 자신을 겸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래 내려놓는 것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 100까지 오셨겠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누군가가, 타인이, 도반이 조금이라도 공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꺼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배려를 하는 것 자체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여기서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타인과 상대성을 자꾸 갖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를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배 안에서도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시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요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걸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사랑방 과정에 공부를 들어오면서 술을 많이 끊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회에 있을 때는 많은 직장 동료도 만나게 되고, 마치고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회식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술을 많이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들어오면서 술을 적게 먹는 걸 봐서 아무래도 이 공부가 우리가 기준은 환경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적인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맞습니다만, 그 이전에 의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배를 타려고 그 어두운 바다에 그 불빛 하나를 보고 배 앞에 오셔서 배를 탄 거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배를 탄 거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너무 힘든 과정을 인생이라는 힘든 과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배를 내려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바닷속에서 막 사람들을 꼬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삐라니 뭐 이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하듯이 우리가 더 좋아 막 달콤하게 서로 당기고 있는 거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소용이 없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그 향기로움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는 연꽃이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이 있잖아요. 그 씨앗이 연꽃을 피게 만듭니다. 그 불법의 씨, 아니면 이 하나님의 씨, 아니면 우리 선도의, 우리 민족의 이 DNA, 아니면 우리 영혼의 이 바코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우게 만드는 의지 속에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은 우리가 이미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바다는, 어두운 바다는 우리를 그 꽃을 못 피우게 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매인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요렇게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하고,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부하실 때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